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김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신축입니다. 신축. 1대1,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경기도 김포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119-551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2018년 7월 6일 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께서 가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사도가 이렇게 있어요. 경사도가. 제가 이해를 구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경사도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평지죠. 평지. 여기가 이렇게 도로고요. 도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이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호텔이 있는 거죠. 여기 해당 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이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건축물 대장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호텔을 이제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하죠? 지하. 여기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그럼 지하층은 주차장. 1층은 객실. 2층은 주차장, 3층은 객실, 이런 건축물 대장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층과 지하 1층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어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과 3층에 이렇게 주차장과 객실에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출구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은 말이죠. 여기가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사도가 있는 거죠. 경사도. 그러면 A 호텔, B 호텔, C 호텔 중에 조망권이 가장 좋은 호텔은 어디에 있을까요? C 호텔이 가장 조망권이 좋겠죠. 이쪽 뒤에가 산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망권이 더 좋고요. 앞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럽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모텔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잡종지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잡종지.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경사도가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여기는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진입을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죠. 진입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말이죠. 여기 A 호텔이 좀 유리합니다. 첫 번째, 초입에 있는 호텔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처럼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끝에 있는 호텔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 그렇죠? 이쪽이 조망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고객이 주 수요층이다라고 보시면 비즈니스 고객님들은요 거의 첫 번째 호텔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인으로 오시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으로 오시는 상권은 말이죠. 비즈니스가 아니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거의 뭐 한 90%는 이렇게 연인이 많이 오시는 데죠. 물론 이제 용인 쪽에 보시면요. 용인 쪽에 보시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도 불구하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실 매출이 숙박 매출보다 더 높게 나오죠. 근데 용인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같은 경우 이쪽에는 어떠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냐면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시는 그런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드라이빙 무인텔은 대실 매출이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숙박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은 예외적인 경우에요. 예외적으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대실 매출을 더 우리가 상승시킬 수 있느냐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건처럼 대실 매출이 주 매출 요인이겠죠. 대실 매출이 주 요인이고 숙박 매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해당 물건처럼 해당 호텔의 상권은 어떻게 하면은 숙박 매출을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느냐, 상승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월 매출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리고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숙박이니까 이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중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꼭 경사도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어떠한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느냐, 어떠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당 입지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있느냐에 따라서 초입에 입지하는 물건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또는 맨 마지막에 있는 호텔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해당 상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당 고객님의 수요층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떠한 이론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은 이제 신축이죠. 예,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고요. 대지 면적이 2146제곱미터죠. 평수로는 650평이고요. 연면적은 172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522평이죠. 현재 매가 58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권자는 당연히 직영 중이시죠. 현재 용자는 34억인데 최대 45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기 자기 자본 13억으로서 본 모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죠. 네, 월 매출 7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28개, 주차 충분하겠죠. 객실수 말씀드리면 아까 이런 제가 도면을 그려드렸죠. 1, 2, 3 지하층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한 개 층에 몇 개입니까? 14개. 그 다음에 2층, 3층이 14개 이렇게 해서 총 28개 이렇게 우리가 안 가보셔도 아시겠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4개, 14개씩. 주차는 뭐 기본입니다. 충분하시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548,3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181만 2,562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김포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한번 볼까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입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여기가 인천입니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어떻습니까? 땅의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땅의 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데에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1대1 땅값이 비싼 강남 한복판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없어요. 네,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객실, 서울에서 65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객실 28개를 짓기 위해서 신축으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짓겠습니까? 650평이면 말이죠. 물론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서울에 650평이면 관광 호텔 아주 특급을 지을 수 있겠죠. 객실 뭐 100개가 뭡니까? 뭐 300개 이상도 지을 수 있겠죠. 이러한 노른자 땅을 갖다가 28개짜리 신축으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짓는 최유효 이용이 맞지 않는 부동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보셔야 되는데 인천 쪽에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인천 쪽에도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없다.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 이북 쪽에는 이제 포천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포천까지는 가셔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다. 경기 남부 쪽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화성까지 내려가 보셔야 돼요. 화성까지는 가셔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보시면 양평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 양평은 가셔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다. 서쪽으로 가시면 바로 맞습니다. 김포까지는 가셔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다. 네, 그래서 경기권에서도 말이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찾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포천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경기 이북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제 포천에 가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는 거고요. 화성 쪽에 보시면은 월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월문, 온천지역 이쪽은 가셔야 그나마 서울에서 이남 쪽으로는 가장 가까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겠고 양평은 이제 이쪽에는 허가가 잘 안 나죠. 신규 허가는 거의 안 나는 지역이 이제 양평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좀 뭐 증축 개념으로 조금 더 넓힌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양평 쪽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쪽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좀 유명한 포구가 있죠. 네, 포구. 이 포구를 끼고 있는 상권입니다. 해당 물건이. 그래서 이쪽은 말이죠. 그 연인 손님이 좀 많이 오시는데요. 수요층을 보시면 20대, 30대보다는 40대에서 60대가 주수요층입니다. 주수요층이시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가장 큰 장점이 현금 매출이죠. 현금 매출이 높다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을 누리는 게 바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그러면 현금 매출이 총 매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는 어떠한 유리한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누리기 위해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우리가 많이 신축을 하고 취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반 박스형 모텔이 있죠. 1층부터 6층까지 있는 모텔. 그런 거를 일반 박스형 모텔이라고 하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박스형 호텔하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하고 월 매출이 여기가 7천만 원이면은요. 7천만 원이면 박스형 모텔은 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면
거의 비슷한 순수익의 효과가 있다. 왜? 이 해당 매출은 현금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말이죠. 요즘에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도 많이 취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여러분. 단점.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단점. 제가 방금 장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감정가가 좀 낮게 나옵니다. 감정가가 좀 낮게 나와요.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스형이고 하나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에요.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박스형 모텔이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권에서 말이죠. 금융권의 리스크가 박스형 모텔보다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감정가를 낮게 잡아야 어떻습니까? 대출금을 적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대출금을 적게 대출해 줘야 금융권에서 리스크를 하락하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권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판단하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금융권에서 판단하는 최악의 경우가 원리금 미상환에 대한 게 바로 최악의 경우죠. 상환에서 이제 경매가 개시 결정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때 과연 원금 이자는 없다고 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그러면 금융권에서 봤을 때 상업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에 있는 물건 중에 비교를 했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물건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낙찰자가 봤을 때. 여러분 이제 경매도 많이 해보셨죠? 경매 해보시면은 토지나 임야를 취득하기가 경매를 낙찰을 받기가 더 쉽습니까? 아니면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기가 더 쉽습니까?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항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입찰을 들어갔을 때 아파트가 더 경쟁력이 더 심하죠. 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사고자 하는 경매 입찰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그 수요량이 적습니다. 수요량이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유찰되는 거죠. 유찰. 유찰, 또 유찰, 또 유찰. 만약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유찰이 되면 금융권에서 원리금을 회수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회수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가가 낮고 금융권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떻다? 대출금이 첫 취득 시점에 대출금이 적게 나온다. 그래서 결론 뭡니까? 자기 자본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자기 자본이 박스형 호텔보다는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에 좀 들렸는데 여러분 좀 들으셨나요? 저만 들렸습니까?
예, 지금 천둥번개가 좀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일반 상업지역의 박스형 모텔이다. 그러면 매가가 58억이면은 최대 융자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한 48억까지, 최대 한 48억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한 3억이 모자라는 거죠. 한 3억이. 그래서 실인수가가 1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그러한 단점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뛰어난 절세 효과를 누리기가 유리하다. 그리고 추세가 또 말이죠. 추세가 드라이빙 무인텔을 많이 취득하시는 그런 추세다. 현재 상권도 말이죠. 포구, 김포에 있는 포구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주 고객층이다 보니까 이런 연인 손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연인 손님들이 거의 뭐 85%는 거의 연인 손님들이고요.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시는 호텔은 말이죠. 감가가 적게 됩니다. 감가.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이 적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실 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을 사용 시간을 들여도 이 중장년층 고객님들은 특히 연인 손님들은 퇴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뭐 짧으면 1시간, 길어야 2시간입니다. 2시간. 방도 아주 깨끗이 사용해요. 중장년층 고객님들은. 그래서 이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도 좀 적게 발생하고 운영하기가 또 수월하겠죠. 이분들은 한번 들어가시면 인터폰 들지도 않습니다. 퇴실하실 때까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철저하게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 고객님들이 현금도 많이 사용하시고 더군다나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니까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사용을 많이 하는 수요층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뛰어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말이죠. 객단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박스형 호텔도 물론 객단가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객실수가 박스형 호텔보다는 무조건 거의 적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매출을 누리기 위해서는 객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호텔 같은 경우 객단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객실 단가죠. 네, 객실 단가. 해당 호텔은 객실이 총 28개로 되어 있는데요. 네, 28개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디럭스, 네. 디럭스 룸이 2개가 되어 있고요. 2객실로 되어 있고 프리미엄 객실이 28개 중에서 18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위트룸이 28개 중에서 8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28객실인데 평일 기준 객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일 기준. 네. 디럭스룸은 대실은 3만원, 숙박은 4만원입니다. 평일입니다. 평일.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대실이 35,000원이고 숙박이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마지막으로 스위트룸은 평일 대실이 5만원이고요. 네, 5만원이고 숙박이 8만원입니다. 8만원. 네. 여기에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말이죠. 이 대실 매출이죠. 네. 대실 매출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동일하게 여러분께서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호텔이나 드라이빙 무인텔 가보시면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대실의 단가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말도 똑같이 평일 단가로 대실비를 받으셔야 돼요. 숙박만
평일 단가보다는 주말 단가, 주말 금토죠. 네, 10,000원씩 더 받는 거는 고객님이 이해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꼭 대실 매출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객 단가를 정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이제 박스형 호텔은 거의 이제 숙박 위주의 영업이죠. 대실이냐 숙박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숙박이고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대실이죠. 대실 위주의 매출입니다. 대실 위주의 매출. 그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대실 단가가 박스형보다는 이렇게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박스형도 말이죠. 3만원, 뭐 4만원, 5만원씩 받는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박스형 모텔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보다는 대실 단가는 좀 낮다. 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대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1대1 신축이죠. 네,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이기 때문에 타 호텔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실 단가가 높고 그 다음에 숙박 단가도 역시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겠죠. 네. 객실 28개 중에 디럭스룸, 가장 일반적인 룸은 4만원짜리 객실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개. 프리미엄 객실, 대부분의 객실이 평일 숙박도 5만원 받고 그 다음에 대실 35,000원씩 받기 때문에 이 월 매출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객단가가 낮으면 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왜? 객실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객단가만 높게 받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객단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객님이 지불했을 때 그 고객님들에 맞는 그 니즈에 맞게끔 시설도 하셔야 되겠고, 청소 상태, 친절도, 그 다음에 대실을 이용하는 시간에 이 고객님께서 불편함이 없게끔, 또 타 호텔보다는 더 참 여기가 더 좋구나, 조명도 좋고 물도 참 따뜻하게, 이 수압도 굉장히 좋고, 침대 윗 상태랄지 뭐 TV랄지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거 욕실이랄지 이런 게 내가 이 정도 객단가를 주더라도 다른 데보다 내가 뭐 한 1, 2만 원 더 주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다음에 또 와야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또 그렇게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만 안 하고 객단가만 높게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매출은 서서히 하락하겠죠. 서서히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그 호텔의 가치도 하락한다. 그러면 처분하기도 어렵고 수익률도 반드시 하락하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보기도 더 어렵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객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여러분께서 하나 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 보시면 직원 숙소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 숙소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필요 경비도 적게 소요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인근에 보시면 포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포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펫센터가 있어요. 네, 펫센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어서 아주 인근에 호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펫센터에다가 신축으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면은 더 많은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네,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월 매출 상승 요인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대 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많이 좀 더 소요가 될 수 있겠지만
자의반, 타의반 어떻습니까? 이자 지급액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대출 원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니까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우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하고 기대 수익률까지 보겠습니다. 네. 45억 최대 융자 받는다고 가정하시고요. 45억이면은 이자가 4.8% 이자율 4.8%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2억 1,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시고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월 매출 7천만 원 중에서 매달 부담하셔야 될 이자는 1,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자본 13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13억 투자하시면 월 매출 7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은 2,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00만이라고 보시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세후로 2,400인데요. 세금에 우리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순수익이 더 많이 발생이 돼서 매달 세후 순수익은 2,4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2.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2%. 참고로 이제 매출이 7천만 원이면 청소 직원은 몇 명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3명 무조건 고용하셔야 되고요. 카운터 직원은 무조건 최소한 2명은 고용하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지배인을 1명 고용하시느냐 아니면 5명으로 운영이 최소 인원으로 가능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운영에 적극 가담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담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배인은 고용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되시겠고 최소 인원은 5명은 고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김포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1:1 드라이빙 무인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